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인데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올해 수능이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남은 기간 부족한 점을 잘 채워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시험 봤던 내용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물었던 문제죠.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리소좀,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미토콘드리아. 자, 그리고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 있는 세포막, 이렇게 그 특징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잘 풀었을 텐데, 자, 기억 보니까요. 리소좀 안에 효소가 들어있니? 라고 물었어요. 예, 효소 많이 들어있죠. 여러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이 효소는요, 요 기억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에도 효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에도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 안에는요, 항상 효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맞는 설명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자, 리소좀은 기억에 해당하니까 얘는 맞지 않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 구성 성분이 뭐니라고 물어보면요, 인지질 이중층,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자, 2번 갑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자, DNA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나와 있죠. 자, DNA를 구성하는 단위는 뭐죠? 예,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는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미노산들로 이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들이요. 자, 그럼 확인할게요. 자, 가는 DNA다 맞고요. 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아미노산, 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A, 이 단백질,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죠. 예, 그래서 정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답은요, 기억, 니은, 대것을 다 골랐을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인데요. 자, 이 3번 문제는 DNA 상대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것이죠. DNA 상대량이 1이 될 수 있는 세포는요, 지원기 세포하고 생식 세포에서만 DNA 상대량이 1이 될 수 있죠. M1기 세포하고 M2기 세포는 염색 분체가 붙어 있잖아요, 동원체. 그러니까 복제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절대 1이 될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1이 있어요. 여기 1이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는 지원기 세포, 하나는 생식 세포일 텐데, 그렇죠? 요걸 보고 여러분들 알았을 거예요. 요게 지원기 세포, 요게 생식 세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원기 세포에 없던 유전자는요, 밑에서 분열 과정에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나타날 수 없죠. 원래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원기 세포에 쌍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 중에 하나만 생세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1빵을 보고 이게 지원기 세포, 이게 생세포,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M1기, M2기 세포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죠. 자, 감수 일분열에서는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M1기에 있었던 유전자 중에 M2기에는 갖고 있지 못한 유전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되어서, 그렇죠? 대립 유전자 종류가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각각 들어가게 되면 M1기 세포에 있었던 게 M2기 세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입방, 요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1과 0, 1빵을 보고서 지원기 생세포를 정할 수 있고요. 이 빵을 보고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M1기, 그 다음에 이게 M2기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원기에서, 그렇죠? 지원기에서 M1기로 갈 때는요,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럼 2배로 늘어나야죠. 네, 자, 그래서 DNA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1에서 2, 1에서 2,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 2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경우 이형접합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지 H를 가졌고요. 이 경우에는 스몰 t를 가져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세포에는요, 지원기 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었던 게 이형접합이었다면 둘 중 어느 하나만 갖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다면 이건 없을 거고요. 그렇죠? 라지 T 갖고 있으면 스몰 T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늘 강조했었죠. D니 상대랑 2를 갖는 세포. 자, 적어 놓을까요? 2를 갖는 세포는요, 지원기 세포하고 그다음에 생식 세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M1기하고 M2기 세포는 절대 1이 될 수 없다는 점, 그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요, 지금 보세요.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N이에요, N. 그리고 염색체 수는 3개가 있고요. 아직 염색 분체는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됐잖아요. 이미 감수 1분열은 끝났고요. 이거는 감수 2분열 중기에 해당하는 세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감수 2분열 중기에 해당하는 세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정답 확인합니다. 자, 이 M2기 세포는 디귿 세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A 더하기 B를 물었어요. 2 더하기 0, 2죠, 2.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고, 2로. 자,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에 염색 분체 수를 물었는데요. n 이꼴 3이고요. 그러면 2n 이꼴 6이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감수 1분열 중기에는요, 염색체 수는 6개였는데, 자,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요. 그럼 곱하기 2를 하셔야죠. 그래서 염색체 수는 6개, 염색 분체 수는 6 곱하기 2, 그래서 염색 분체 수는 12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3번을 골라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풀어가시고요. 자, 이어서 4번 갑니다. 자, 4번 문제는요, 림프구 그러면 뭐죠? 예,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 백혈구는요, 혈구 세포예요, 세포. 자, 그래서 구성 단계 세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 조직 그러면 혈구들이 모여서 이제 혈액 그러면 이제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되죠. 결합 조직. 예,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뭐 조직에는 여러분들 공부했다시피 자, 결합 조직도 있고요. 그다음 근육 조직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근육 조직,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결합 조직, 근육 조직, 그쵸? 그 다음에 뭐 신경 조직,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상피 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자, 이 배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관계에 해당하고요. 기관계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로 동물의 구성 단계에만 존재합니다.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기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도 있죠. 바로 뭡니까? 예, 맞습니다. 조직계라는 게 있죠. 조직계. 예, 그래서 조직계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가지 조직계가 식물에 존재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표피 조직계. 그다음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이렇게 식물에만 존재하는 조직계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름 뭐니 물었어요. 세포입니다. 세포. 예, 그래서 받는 설명이고요. 자, 근육 섬유 밑줄 치시고요. 실모양으로 된 세포란 뜻이야. 근육 섬유의 특징은요,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죠. 다핵세포거든요. 그래서 세포고요. 그럼 기억의 얘가 아닌 거죠. 조직에 해당하는 얘는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근육 조직, 그렇죠? 그다음 상피 조직, 뭐 결합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자, 근육 섬유는 뭐라고요? 세포요. 핵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세포라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니는 맞지 않고요. 식물의 구성 단계에 기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물의 구성 단계에만 있는 것은 일종의 조직계,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에 기본 조직계,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답은요, 여러분들 1번을 잘 골랐을 거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자, 녹말이 지금 분해가 되고 있어요.
엿당으로 분해가 됐죠. 자, 녹말은 다당류고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엿당, 이당류죠. 이당류,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되는 형태, 이당류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또 말티스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가수분해가 다 일어나고 있고요. 소화작용이고요.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 과정은요, 세포호흡 과정입니다. 세포호흡 과정도 이화작용이죠. 그렇죠? 이 포도당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CO2와 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는 CO2가 될 거고,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산소, 그렇죠? 산소 기체를 필요로 하죠. 우리가 산소호흡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40%는 ATP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60%는 열의 형태로 방출되죠. 여러분들이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ATP가 40% ATP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60%는 열로 방출된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 확인할게요. 자, 엿당은요, 이당류에 해당합니다. 네, 정답이고, 이당류 그러면 당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인데, 뭐가 결합해 있습니까? 예,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형태예요. 예. 자, 그것을 분해하는 효소 바로 뭐라고요? 말티스라는 효소예요. 말티스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된다는 점, 여러분들 거기까지 잘 정리해두고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두 이화작용이죠. 물질의 분해작용, 그렇죠? 효소에 의한 물질의 분해작용, 이화작용, 예,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을 골라야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에서는요, 자, 바이러스 질병,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자,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거 바로 뭐죠? 거기에 독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즈가 있네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요. 독감, 네, 독감하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이 면역 결핍 증후군, 바로 에이즈입니다. 여기 있고요. 결핵은 세균이기 때문에요.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유전 물질은요, 다 갖고 있죠. 독감,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다음에 결핵. 이 균들이 결핵균도 유전 물질을 갖고 있고요. 세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러스들도 유전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병원체다. 이거는 에이즈잖아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해당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특징을 먼저 잡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세 가지 질병이 모두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잡아내고요. 특징 잡고. 자, 다음으로 지금 보시면 그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자, 기억 특징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특징 하나만 갖고 있는 이건 결핵,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는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B는 독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A는요, 결핵이어야 돼요. 따라서 맞지 않고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B, 독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렇죠? 뭐 세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전물질이 있고요. 유전물질을 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세포 구조가 없는 거거든요. 예,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지 못한다는 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D는 맞지 않고요. 그 다음 C의 병원체. 자, 에이즈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들은요, 숙주세포 안에서만 물질 대사를 하고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죠.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어요. 예, 스스로 물질 대사할 만큼의 충분한 효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고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숙주세포 안에서만 물질 대사를 하면서 생물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 그 점이 매우 중요하죠. 자, 따라서 디귿은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가지 질병의 병원체 중에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는 건 있나요? 있죠. 바로 뭡니까? 예, 결핵입니다.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세균은요 스스로 물질대사 한다고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대사를 못하고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숙주세포라고 하죠. 숙주세포 안에서만 물질대사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6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7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7번 문제인데요. 자, 7번 문제에서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DH 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정상 상태에 비해서 ADH 농도가 높아요. 그렇죠? 왜 높을까? 지금 혈장 삼투압이 지금 자, 같을 때 정상 상태보다도 ADH 농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혈액량이 정상보다 많냐 적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ADH 농도가 높다는 것은 수분 접수를 많이 한다는 거야. 지금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 접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억은요, 정상보다 혈액량이 정상에 비해서 감소한 상태, 적은 상태다.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 동일한 혈장 삼투압에서 ADH 농도가 더 많이 분비돼서 수분 접수를 더 많이 한다는 거야. 혈액량을 정상만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ADH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호르몬 어디서 나와요? ADH는 바로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온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기억은 정답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전체 이 혈액량이 지금 정상보다 감소한 상태라고 하셔야 돼요. 감소한 상태, 낮아진 상태죠. 자, 따라서 얘는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수분 재흡수량이 많으려면요, ADH 농도가 높아야죠. 자, 그러면 P1일 때하고 P2일 때, 이때가 ADH 농도가 높지 않아요. 그럼 수분 재흡수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때. 자, 그래서 P2일 때가 더 많다. 그러니까 P1일 때는 적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1번 기억을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자, 척수는 중추신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뇌하고 척수요. 그쵸? 열압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추신경계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뇌신경은요.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에요. 뇌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 그 뇌에서 나오는 운동신경, 그쵸? 말초신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나눠보면 뇌와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척수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인데요. 지금 12쌍이 아니라 31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뇌신경이 12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신경이 척수신경에 비해서 좀 숫자가 적죠. 뇌신경이 12쌍,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31쌍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A와 B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지금 시상하부의 지금 온도가 지금 올라갔어요. 즉 체온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설정값보다도 지금 체온이 올라간 상태, 그렇죠? 이렇게 T2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열 발생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열 발산, 밖으로 내보내는 양, 이거는 이제 증가시켜야죠. 예, 열 발생 줄이고요. 열 발산, 밖으로 막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할 겁니다. T1일 때는 뭐 반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자, 기억은요, 자, 늘어나게 했잖아요. 그쵸?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이 기억이요. 요 기억. 지금, 시상하부 온도 올렸더니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열 발산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 발산량에 해당한다고 해야 되겠죠? 정답이에요. 고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교감신경입니다. 그럼 교감신경이니까요.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은 뭡니까? 바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죠.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고요. 교감신경, 자, 시냅스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요. 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따라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으로 흐르는 단위시간당 혈액량은요. T2일 때 열 발산을 증가시키려면 이 피부로 흐르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T2일 때가 많다. 정확한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5번을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면역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면역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바로 그냥 그래프 해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자, 보세요. 2차 면역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가 A하고 C를 주사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기억세포에 의한 면역, 그렇죠? 2차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C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A하고 C가 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A 기억세포 분리해서 넣어줬고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뭐 남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자 기억을 주사해서 여기에는 C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C를 주사했어야죠. C 주사해서 C에 대한 기억세포 그러면 들어가 있으니까 A와 C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어서 2차 면역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겠고요. 자, 이 경우는요. B에 대해서 2차 면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뒤로는 이 B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리식염수 뭐 주사했을 때는 뭐 항원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세포 안 생길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B를 주사해서 B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있을 거고 그것을 주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면역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기억은 뭐니? C. 그렇죠?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구간 A요. 구간 A에서 자, 체액성 면역 바로 항원항체 반응입니다. 항원항체 반응으로 항원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체액성 면역 반응 일어났다.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구간 B에서요. 지금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합니다.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그렇죠? 기억세포가 직접 항체를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세포가 빠르게 분열을 통해서 형질세포로 돼서 형질세포에서 이제 항체가 분비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세포로부터 일부는 또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형질세포 기억세포가 아니고 기억세포 형질세포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분화된 형질세포는요. 기억세포가 되는 게 아니고 수명을 다하고 그냥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었다. 그렇죠? 기억세포가 빠르게 분열해서 형질세포로 돼서 이렇게 항체 농도가 그렇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 정답은요. 4번 기억니은을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고요.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 A와 종 B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만 고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상대 밀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의 개체수에 대해서 특정 종의 개체수의 비율, 백분율을 우리가 상대 밀도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종 A, 종 B는 서로 다른 종이야. 그러니까 종 A가 이루고 있는 개체군이 있고요. 그 다음 종 B가 이루는 개체군이 있는 겁니다. 종 A, B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군집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군집. 자, 그래서 기억은요. A와 B는 한 군집을 이룬다. 군집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개체군은요.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을 이야기해요. 근데 종 A하고 B는 서로 다른 종이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 환경 저항은요. 늘 받고 있어요. 자연계에서. 그렇죠? 예, 자연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저항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상대 밀도를 물었습니다. B의 상대 밀도. 자, B의 상대 밀도는 자, 이렇게 해야죠. A 종수 더하기 B 종수. 자, B의 상대 밀도는 B 곱하기 100. 이게 이제 상대 밀도입니다. 자, 그럼 T1일 때 보세요. A가 이만큼이었고요. B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분의 이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2일 때는요, A가 이만큼이었고요, B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분의 요거. 그럼 당연히 T1일 때가, 그쵸? T1일 때가 상대 밀도가 더 크잖아요, 지금요. 그쵸? 예, 그래서 상대 밀도는 T1일 때가 더 크다. T2일 때는 지금 상대 밀도가 작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상대 밀도는 T1에서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체수입니다. A 개체수 더하기 B 개체수 분의 B 개체수 곱하기 100. 이게 B의 상대 밀도거든요. 그래서 상대 밀도 전체에서 B가 A와 B를 더한 거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은 T1일 때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4번 니은 디귿을 골라야 되겠죠. 저렇게 11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자, 넘어가서요,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이 체세포 두 개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죠. 자, 화살표 방향, 진행 방향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원기에서, 그 다음 뭐죠? 맞습니다. D1 복제는 S기, 그 다음에 이제 G2기 분열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분열기 M기요. M기가 가장 짧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핵막이 소실되는 시기 언제죠? 예, 전기예요, 전기. 분열기 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디귿, M기 중에 전기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식이 그럼 곤란해요. 이때는 핵이 존재하고 있는 시기에 핵막이 관찰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포 한 개당 지원기 DNA양 니은. 자, 보세요. S기를 거치게 되면 DNA가 2배로 늘어요. 그러니까 지원기 때 DNA양을 1이라고 하면 G2기 때는 2가 되거든요. 2배로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으로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감수 1분열 전기 때, 그리고 그렇죠? 전기 때 형성돼서 전기와 중기까지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상동 염색체가 붙는 건데요. 그건 감수 1분열 전기, 그 다음에 중기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건 체세포 분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는 관찰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2번 니은을 골라야 합니다. 자, 12번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 문제는요, 자, 우리가 지금 핵형 분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n이고요, 그렇죠? n 이꼴 3이에요. 자, 성염색체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 경우도 n 이꼴 3. 자, 성염색체가 어떤 건지 모르겠고요. 자, 이 경우는 2n 이꼴 6이에요. 자, 이 경우는요, 성염색체 확인이 되네요. 자, 상염색체고 상염색체. 요게 지금 모양과 크기가 다른, 그렇죠?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다르네요. 바로 XY 성염색체. 그럼 이건 이제 뭐예요? 수컷이에요, 수컷. 그렇죠? XY니까요. 자, 그리고 얘는 2니꼴 6이고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여기 성염색체 X 염색체를 이렇게 쌓아놓고 갖고 있습니다. 암컷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1이 2개, 2가 2개 이렇게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에는요, 지금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스몰 a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 1, 그렇죠?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는 지금 보니까 스몰 b가 있네요. 그렇죠? 스몰 b. 그러니까 요건 2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요. 지금 보시면 자, 성염색체 XXX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말이죠. 지금 요게 얘는 말이죠. 암수가 구별이 되니까 얘가 2였다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암컷입니다. 암컷. 그래서 1은 암컷이 되고요. 얘는 이제 수컷이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난자죠, 난자. 그렇죠? 지금 여기 암컷으로부터 생긴 겁니다. 1이니까 난자죠.
지금 요게 A가 있어서 그래요. 스몰 A가.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정자 생성 과정에서 감수 1분이 끝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기억이 뭐니라고 물었어요. 여기 있는 유전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유전자가 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요, 라지, 자,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스몰 b가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상동 염색체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스몰 b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라지 b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라지 b다. 정답이고요. 가하고 다는요, 핵상이 달라요. 이건 n이고 요건 2n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상은 다르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라는요, 1의 세포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핵형 분석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기억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세개 유전자. 자, 지금 보니까 이게 다인자 유전이네요. 그렇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고요. 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인자 유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우열이 뚜렷합니다. 지금 보시면 라지 E가 스몰 E에 대해서 완전 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유전장이 이렇게 이형접합이 부모 사이에서 자, 자손이 태어날 때 걔가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표현이 11가지라고 돼 있어요. 11가지. 그렇죠? 그리고 A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중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니은이 독립돼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우성, 열성 두 가지 형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열이 뚜렷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성, 열성 두 가지 나오면 2 곱하기 그러면 짝수로 나와야 되는데 11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니은은 독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독립되면 짝수로 나오니까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 하나는 기억 결정하는 것 어느 하나랑 연관이 돼 있다. 이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다 소문자로 된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연관돼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나머지는 이제 독립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이죠. 라지 B, 스몰 b, 자,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d,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연관된 거. 요거 따지고 요거 따져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0, 1, 2, 3, 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요거 오게 되면 다 소문자가 오게 되면 요거 오게 되면 빵이잖아요. 빵. 그 다음에 요거 그럼 4개까지 최대 4개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표현형은요. 자, 우리가 대문자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0, 1, 2, 3, 4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여기서 따져보면 자, 보세요. 이 우성일 때. 자, 자, 보세요. 2개 같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 가져요. 그래서 하나 아니면 2개구나. 그 다음에 자, 스몰일 때는 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 우성이면서 자, 대문자 몇 개를 갖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2, 그렇죠? 2, 3, 3, 4, 4, 5, 5, 6. 그럼 1부터 6 지금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2일 때는 0, 1, 2, 3, 4. 자, 6가지, 5가지 합쳐서 총 몇 가지? 11가지 나오잖아요.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11가지니까 이 니은이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성, 열성 딱 두 가지 나오니까 그러면 짝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하나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풀어가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지금 문제에서요. 기역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은 확률을 물었어요. 그럼 부모는요, 지금 보면 대문자 3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우성이에요. 이 우성. 자, 그러면 어느 경우죠? 예, 바로 이 경우요. 자,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하나가 들어갈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자, 독립되어 있는데, 자, 네 개에서 이게 대문자, 소문자 두 가지 경우 있고요. 대문자, 소문자 두 가지, 대문자, 소문자 두 가지, 대문자, 소문자 두 가지. 자,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쵸? 2의 4승분의, 자,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2의 4승분의, 그쵸? 네 개 중에서 뭐죠? 하나만 대문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쵸? 4C1이죠? 이렇게. 자, 요 확률을 우리가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요 확률 구할게요. 이 우성이면서 두 개를 가져오려면 이게 오고 이게 와야 됩니다.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죠.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또는 말이죠. 자, 이 경우입니다. 두 개 가져올 확률. 자, 2의 4승분의 자, 4C2죠. 이렇게. 예, 4개 중에서 두 개 가지면 돼요. 대문자를. 자, 곱하기. 이번에는 이 우성이면서 하나를 가지는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오거나, 그렇죠? 이 우성이면서 라지에 하나 있죠? 대문자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오고 또 이게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우성이면서 대문자 하나 가져오는 게 2분의 1이거든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죠. 자, 16분의 요거 이제 지워질 거니까요. 16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분의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건 3이고요. 그럼 16분의 4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정답은요. 4분의 1,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풀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독립되어 있을 때 다인자유전을 푸는 방법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연관되어 있을 때는 표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좋고요. 근데 이렇게 독립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확률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풀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풀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요. 자, 지금 보시면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요. 자,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 세포, 이 지원기 세포의 유전자를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지금 보면 다 이형접합이라고 알려줬거든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비불계 한 번만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번만 비불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밑줄 치셔야 돼요. 1, 3 중에서 한 개 세포만 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만 A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확인할게요. 자, 먼저 DNA 상대량 계속 강조합니다. 1을 갖는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인데 지금 여기 지원기는 없으니까 1, 2, 3 중에 생세포거든요. 이게 생세포예요. 생세포. 그럼 생세포 중에 2번이냐 3번이냐, 만약에 얘가 2번이었다면 여기에 1에 이게 들어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게 3번이라는 거예요. 3번. 이쪽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스몰 a하고요. 라지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스몰 a, 라지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a하고 라지드가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B, 스몰 b 중에 온 게 있나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니은 디귿 중에서 얘가 1번 M2 세포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없던 거를 생세포가 가질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얘가 갖고 있지만 안 줄 수는 있거든요. 비분리 결과. 그거구나. 그래서 요게 1번 M2 세포, 이게 생세포입니다. 그래서 비분리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야. 감수 2분열 비분리라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네요. 네.
일어나야죠. 왜? 비불리는 한 번이니까, 여기서 한 번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쪽으로 지금 뭐가 가 있냐면 라지 B가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라지 B가 이쪽으로 왔으면 스몰 B는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이쪽으로 라지 A 하고요. 그렇죠? 라지 A, 라지 B, 그 다음 뭐죠? 스몰 D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이쪽으로는요. 그렇죠? 그런데 자, 아까 우리가 밑줄적을 확인할게요. 뭐라고 했냐면 1, 3 중에서 한 개의 세포만 A를 갖고, 한 개의 세포만 A를 갖고 있다. 한 개의 세포만. 그럼 얘만 갖고 있는 거야. 얘만. 그러면 여기에 원래 A도 있었고, 그쵸? 근데 이쪽은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로 같이 간 거죠, 일로. 아, A, B가 일로 다 갔구나. 즉, 자, 1번 세포를 써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A, B, B. 이렇게 연관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염색 분자 분리돼서 각각 들어가야 돼. 일로 다 가버렸어요. 이쪽으로 안 갔다는 거죠. 이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2번에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스몰 D. 그럼 이 세포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라지 B,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얘는 n-1이죠. 그다음 얘는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정답 확인합니다. 자, Q에서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는 뭐니? 라고 물었어요. 라지 AB하고요. 그래서 스몰 AB 이렇게 상인 연관되어 있는 형태에 유효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 비분리는 2분율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비분리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 한 개당 스몰 ABD 상대량을 더한 값 물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볼게요. 스몰 ABD 여기 뭐 하나밖에 없네요. 1입니다. 1. 그렇죠? 2에서는 1. 자, 3에서는요. 3에서는 2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다. 3에서가 더 많다. 2배 많다.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2번 니은만 골라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입니다. 자, 16번 문제에서는 말이죠. 지금 자극을 주고 말이죠. 자극을 주고 요 D2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금 달라요. 시간이. 그렇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를 자극하고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자, 자극받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쭉 더 많이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플러스 20, 플러스 10 중에서 지금 여기가 그렇죠? 마이너스 80 이게 자극받고 시간이 가장 많이 흘러간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0, 자 마이너스 60은 자 점선을 표시해 보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다음 플러스 20, 여기 아니면 여기요. 플러스 10,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시간이 가장 많이 흘러간 거구나. 자극받고. 그렇죠? 그러면 거의 시간에서 T1, T2, T3, T4 중에서 이건 T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T4에서 측정한 막전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극 주고 자, 여기에 자극받아서 가장 많은 시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T4에서 측정한 막전이가 되는 거죠. 요 2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자, 신경 B는요.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80일 때 플러스 10은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가 먼저 지금 뭐죠? 먼저 자극받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도를 비교해 보면 속도는 자 A에서 더 빠르다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자극을 주고 오는데 얘가 먼저 자극을 받은 거예요. 얘보다도 얘가 먼저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이 흘러간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3ms 갔는데 B는 자극받고 나중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자극받아서 이만큼 왔고 얘는 나중 자극을 받아서 여기 한 여기니까 그렇죠? 속도는 A가 더 빠르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선생님.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20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60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플러스 2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누가 더 속도가 빠르냐면 A가 빠르잖아. 그럼 자극받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60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0이 있는데 말이죠. 속도가 A가 지금 빠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20, 플러스 1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마이너스 65는 여기 아니면, 그쵸? 여기 아니면 여기 좀 여기여야 될 거예요. 지금. 왜냐면 속도 느리니까 B가. 그럼 여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0 있죠? 그럼 플러스 20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여야 되겠죠? 왜냐? 마이너스 60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T3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T2였죠? 그렇죠? 시간이 더 가니까. 가장 적게 시간이 흘러간 게 마이너스 65였거든요. 이게 T1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플러스 20, 그렇죠? 플러스 20이 가장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여기네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T3, T2, T1 이렇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자, 정리해 보면요. 지금 A하고 B 중에서 얘가 먼저 와서 먼저 자극을 하는 거죠. 얘가 속도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빨리 와서 먼저 자극해서 이만큼 왔고요. 3ms 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나중에 자극 받아서 플러스 10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A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은 여기하고 여기가 있고, 그 다음 플러스 20은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지금 A가 더 빨라야 되니까 자극을 받고 시간이 더 많이 흘러야 되니까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0 중에 자 마이너스 60,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5니까 요 시간이 T2가 더 많이 흐른 거죠. T2 마이너스 60일 때 플러스 1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가 돼버리면 여기서 모순이 되니까 이거라는 거죠. 여기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T2가 되죠. 이렇게 T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이너스 65 여기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T1은 플러스 20 요거에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점을 찍죠. 예.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 뭐 여러분들 마이너스 86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10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A가 먼저 자극을 받아서 시간이 더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흥분의 전도속 A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먼저.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요걸 가지고 정해 놓고요. 다음으로 지금 마이너스 60은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플러스 20은 여기가 있으니까 빠르다는, 플러스 20은 여기가 있으니까 빠르다는 건 이게 더 빠르니까 A가 빠르니까 마이너스 60 여기가 이제 T3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0은 마이너스 60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데 이게 T2, 그렇죠? 이게 T1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T2 플러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20 T1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3은요 T1일 때다.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 T2일 때 B의 T2. 자, 마이너스 60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바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꿔야 되겠고요. 속도가 A에서 더 빠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들 4번 기억될 것을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 흥분의 전도 문제는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점을 찍어서 풀잖아요. 예,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1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기억, 니은, 디귿. 자, 세 가지 형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요, A 스타일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고요. 우열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니은은요, 우열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유전이죠. 유전장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게 나온다. BB, 그 다음에 비비스타, 비스타, 비스타. 이게 다 표현형이 다르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디귿은요, 한 쌍이 결정하긴 하는데 이게 복대리 유전이네요. 복대리 유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우열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유전쟁이 DD, 자, 공통적으로 D가 있거든요. 표현형이 같다. 그럼 D가 우성이라는 거죠. 아, D가 2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걸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전쟁이 EF, FF가 똑같대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F가 우성이라는 거야. F가 2에 대해서. 그러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자형이 이렇게 다 이형접합이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접합일 확률을 물었거든요. 그럼 16분의 3이 나왔다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게 독립되었다고 할 때 이형접합이 나오는 게 2분의 1이고요. 그렇죠? 자, B비스타도 이형접합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DE, DF, EE가 동형이네요. EF, E형이야. 그러면 E형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자, 16분의 3이죠. 다 뭐죠? 모두 다 독립됐다는 거야. 그렇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형접합 확률이 16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이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봅니다. 자, D2하고 DF. 자, D2인 사람은, 자, D2는요, D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F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DF로 표현돼. 서로 표현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형이.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뭐예요? 서로 다른 유전자 있어요. 서로 다른 유전자 독립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 자, 최대 몇 가지니라고 물었어요. 자, 우열이 뚜렷하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표현형, 그렇죠? 2 곱하기. 자, 여기에서는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자, D2는 D고요. DF는 자, DF라는 표현형이 있는 거죠. 우열이 없으니까. 자, E2는 E고요. EF는 F예요. 네 가지 표현형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24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24가지. 자, 따라서 정답이죠. 정답은 4번을 골라내면 되겠죠. 자, 이어서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자, 지금 1조 시간. 자, 1조 시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장일식물, 단일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속적 암기가 중요하다는 점. 그쵸? 그래서, 자, 지속 암기가 한 개 암기보다, 자, 길 때는 바로 단일식물이 개화한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경우는 단일이 개화하고요. 단일식물이 개화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속암기가 한 개 암기보다 짧을 때, 이때는 자, 장일식물이 개화를 하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식물, 장일식물 어떤 게 개화하느냐, 그것은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암기가. 자, 여기에서 개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없음 기간, 이게 바로 한 개 암기예요. 한 개 암기가 8시간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볼게요. 8시간. 지금 보시면 이 경우가 만약 빛이 없다고 하면요, 지속적인 암기가 빵이고요, 5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지속적인 암기가 한 개 암기보다 다 작으니까 똑같이 나와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빛이 없음이 되면 안 되겠죠. 빛이 있음이 되고요. 얘가 빛이 없음일 거예요. 예, 빛이 없음. 자, 그래서 지금 빛이 없음. 자, 지속적인 암기가 12시간 개화했어요. 아, 이거 단일식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예, 단일식물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일식물이고요. 자, 지금 8시간보다도 지속적인 암기가 짧아요. 개화 안 해요. 그쵸? 이거 길잖아요. 개화합니다. 이거 8시간보다 길잖아요. 이거 개화해요. 개화한다는 거죠. 꽃이 핀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A는 말이죠. 빛이 있음, B는 빛이 없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답이고요. 자, 기억은요. 개화함으로 바꿔야 되겠죠. 개화한다. 자, 1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요인입니다.
비생물적, 그렇죠? 비생물적 환경유리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을 골라내야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자, 유전의 이 가계도 문제인데 우리 가계도 푸는 연습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가나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우열 판단하고 X 있는지 상에 있는지 결정하고 유전자 정해놓고 푸시면 돼요. 자, 이 문제 조건에서 지금 보면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염색체 있고 가하고 다가 연관돼 있대요. 그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좋습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연관이라는 거예요. 연관. 얘만 독립이고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얘는 가나. 자, 가나. 그러면 이건 부모가 서로 다이기 때문에 우열 판단이 바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가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계도 보고 우열 판단은 안 되고요. 그리고 다에 대해서는 1, 4, 8에서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1, 자, 4, 8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죠. 다에 대해서. 그러면 다가 있고 없고 다가 있고 없고 이것도 우열 판단이 바로 안 돼요. 가계도상에서는요. 예, 이걸 우리가 먼저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 지금 1번, 2번, 6번 기억, 니은, 딕은 1번, 2번, 6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우성유전자란 말이야. 우성유전자.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고 하면요. 우성유전자 하나, 그리고 여기는 두 개, 하나 있으니까 다 우성으로 다 똑같아야 돼요. 다 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 정상이어야 돼. 근데 지금 1번만 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 이건 상염색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 X염색체에 있는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X염색체에 있는 유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 가는 바로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요. 가는 바로 뭡니까? 열성입니다. 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자, 가를 갖고 있는 X염색체 줬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딸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열성이다. 이렇게 여기서 알아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기억이요. 기억은 1번이죠. 열성 유전 하나 있어서 예, 바로 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니은이 2번이라면 정상 유전자 두 개 쓰면요. 다 정상이 나야 돼. 가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열성 유전자 하나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5번에서 여기서 하나 받아오고 여기서 X염색체 가 유전자 받아서 이게 나타나는 거니까 얘는 이형접합. 자, 그래서 1, 1 이렇게 돼 2번이고요. 니은은요. 정상 유전자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이죠. 6번 이렇게 정상이 나타나고요. 자, 이걸 결정의 유전자 H스타인데 그냥 스몰 h라고 적죠. 이렇게 편하게. 자, 그러면 요 단은요. X염색체 있잖아요. X염색체. 왜? 연관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열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달을 나타내는 X염색체 따르게 줬어.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왜? 열성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고요. 자, 유전자는 뭐가 되냐면요. 자, T스타인데 T스타 스몰 t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독립되어 있다고요. 가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계도상에서 우리가 지금 우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 게 뭐냐면 7번과 8번, 7번과 8번에 들어있는 R, 자, 우성 유전자 수 더한 값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갖고 있는 자, 이 R 상대값 이걸 더했을 때 이 비율이 2가 됐대요. 그럼 7번, 8번에서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성이네요, 우성. 우성이에요, 우성. 이걸 결정하는 유전자는 R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R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여기 열성 유전자 지금 정상 유전자 하나 가져올 거니까요. 그러면 라지 R 그다음에 열성 유전자 정상 유전자 뭐 스몰 R이라고 합시다. 그럼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그럼 여기 두 개 있고요. 그렇죠? 여기 뭐 라지 R 스몰 R, 라지 R 얘가 이용접합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바로 알아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우열 판단하고 X상 판단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보기로 가서 푸시면 되죠. 자, 니은은 6번입니다. 정답이고요. 5에서 다의 유전자를 물었거든요. 다의 유전자 한번 가볼까요? 자, 다는 말이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X 염색체 다 유전자 왔어요. 근데 안 나타나잖아. 왜? 여기서 정상이 오기 때문에. 그죠? 정상과 다 그럼 정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형접합입니다. 이형접합.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형접합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근데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 6번과 7번, 자, X염색체 하나가 갖고 있는데, 자, 지금 가와 다가 안 나타납니다. 그럼 정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유전자가. 그 다음에 XX인데요. 자, 여기서 받아와야 돼요. 가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가 나타나지 않는, 그렇죠? 정상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 여기서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나타내는 유전자 있지만 정상이니까 다가 안 나타납니다. 정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가 열쇠인데 안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서 정상 유전자 이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요. 가만 나타나라고 했어요. 가만. 그러면 가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 열쇠 유전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정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Y염색체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럼 이겨오고 이겨온다. 확률은 일단 4분의 1. 자, 그리고 자, 나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나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 나타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라지 R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정상 유전자 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상이니까요. 얘는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정상 유전자 하나 받아와야 되잖아요. 정상이니까 하나 받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나가 나타나죠. 이게 안 들어가고 이것만 들어가는, 정상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정상 유전자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만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정상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자, 그래서 얼마죠? 8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이 상호작용, 군집 내에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보세요. 기억 같은 경우 지금 손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상리공생 그러면 서로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리공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기생이다. 그러면 강한 종이 손해를 보고 약한 종이 이익을 보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자, 상리공생이에요. 니은이 상리공생, 서로 이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요, 이익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 니은이 상리공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라손이 잡아먹잖아요. 눈신토끼를. 그렇죠? 스라손이는 포식자, 그 다음에 눈신토끼는 피식자. 그러니까 포식과 피식에 해당한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쉬지 않고 쭉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수능을 볼 때는 일단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일단 제껴놓고요. 한 대여섯 문제 제껴놓고 시험 문제부터 정확하게 푸시고 나머지 뭐 유전을 포함해서 까다로운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아직 수능까지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요. 자, 올해 후회 없는 아주 좋은 훌륭한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